35년을 함께 산 남편이 저에게 한 제안이 당신도 다른 남자와 만나봐였습니다. 처음에는 농담인 줄 알았어요. 하지만 남편 표정이 진지하더라고요. 저는 올해 61세 이순자입니다. 남편 진호와 결혼한 지 35년 평범하게 살아온 주부예요. 그런데 작년부터 남편이 이상해지기 시작했어요. 모든 건 남편이 등산을 시작하면서부터였어요. 63세에 갑자기 건강관리를 한다며 등산복을 사고 등산화를 사고 새로운 취미라고 좋아했죠. 여보, 나이 먹으면서 몸도 챙기고 사람들도 만나야지. 집에만 있으면 늙어. 처음에는 대견했어요. 퇴직 후 집에서 TV만 보던 남편이 활동적으로 변하는 게 보기 좋았거든요. 그런데 3개월쯤 지나니까 남편이 눈에 띄게 달라졌어요. 옷차림부터 완전히 바뀌었어요. 젊은 티셔츠를 사고 향수도 뿌리고 심지어 염색까지 했어요. 여보, 요즘 너무 젊어지려고 하는 거 아니야? 나이가 뭐야? 마음이 젊으면 되는 거지. 그때까지만 해도 단순히 중년의 위기련이 했어요. 본격적으로 이상하다고 느낀 건 작년 가을이었어요. 남편이 갑자기 이상한 말을 하기 시작했거든요. 순자야, 우리 부부 생활이 좀 지루하지 않아? 갑자기 무슨 소리야? 35년을 같이 살다 보니까 좀 새로운 자극이 필요한 것 같아. 새로운 자극이 뭐야? 요즘 세상이 많이 바뀌었어. 나이 들어서도 새로운 경험을 하는 사람들이 많다고. 그때는 무슨 말인지 정확히 몰랐어요. 단순히 여행이라도 다니자는 얘기인 줄 알았거든요. 하지만 며칠 뒤 남편이 더 구체적인 이야기를 꺼냈어요. 순자야, 내가 등산 동호회에서 들은 얘기인데. 뭔데? 요즘 중년 부부들이 좀 더 개방적으로 산다고 해. 개방적으로? 다른 사람들과도 친해지고. 그런 거 말이야. 남편 말투가 이상했어요. 뭔가 숨기는 것 같으면서도 은근히 떠보는 것 같았거든요. 진호야, 도대체 무슨 말을 하려는 거야? 아니야, 그냥. 우리도 좀 더 사교적으로 살아보자는 얘기야. 그 후로 남편이 계속 이상한 이야기들을 했어요. 등산 동호회 사람들이 우리 부부도 모임에 나오라고 해. 무슨 모임? 부부 모임이야. 다들 우리 또래고 재미있을 것 같은데. 등산하는 사람들이 뭔 부부 모임을 해? 등산만 하는 게 아니라 친목도 도모하고. 그런 거지. 남편이 자꾸 그 모임에 나가자고 했어요. 저는 귀찮아서 계속 거절했는데 남편 태도가 점점 이상해졌어요. 어느 날 밤 남편이 정말 충격적인 말을 했어요. 순자야, 나 솔직히 말할게. 뭔데? 우리 관계가 좀 식은 것 같지 않아? 갑자기 뭔 소리야? 35년을 같이 살다 보니까 서로에 대한 설렘이 없어진 것 같아. 다른 부부들은 어떻게 사는지 궁금하지 않아? 그 순간 뭔가 불안한 예감이 들었어요. 다른 부부들이 어떻게 산다는 거야? 등산 동호회에 보니까 좀 더 자유롭게 사는 부부들이 있어. 자유롭게? 남편이 한참을 망설이더니 서로 다른 사람과도 만나보고. 그런 거야. 뭐라고? 부부끼리 서로 양해하에서 다른 사람들과도 친해지는 거지. 그 순간 정말 어이가 없었어요. 진호야,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거야? 요즘 그런 부부들이 많대. 서로 구속하지 않고 좀 더 열린 관계로. 미쳤구나, 정말. 그날 밤 대판 싸웠어요. 하지만 남편은 포기하지 않았어요. 며칠 뒤 또 같은 이야기를 꺼내더라고요. 순자야, 내 말 좀 들어봐. 나도 처음에는 이상하다고 생각했어.
그런데 막상 그런 사람들을 보니까 봤다고? 응. 등산 동호회에서 만난 부부들이야. 김씨 부부, 박씨 부부. 다들 우리랑 비슷한 나이인데 정말 행복해 보여. 그 사람들이 그런 짓을 한다고? 짓이 아니야. 서로 합의하에 하는 건데 뭐가 문제야? 남편이 점점 노골적으로 말하기 시작했어요. 순자야, 우리도 한번 해보자. 뭘? 그 부부 모임에 나가서 다른 사람들과도 만나보고. 진호야, 정신 차려. 우리가 뭐 하는 사람들이야. 나이가 들어서도 새로운 경험을 할 수 있잖아. 왜 안 돼? 그때부터 남편과 저는 거의 매일 싸웠어요. 남편은 계속 그 모임에 나가자고 했고 저는 절대 안 된다고 했고. 그러던 어느 날 남편이 더 충격적인 이야기를 했어요. 순자야, 사실 나 이미 그 모임에 몇 번 갔어. 뭐라고? 너 없이 혼자 갔어. 그냥 구경만 했는데. 구경을 했다고? 응. 정말 평범한 사람들이야. 우리랑 똑같은 중년 부부들이고. 그냥 좀 더 자유롭게 사는 거야. 자유롭게가 뭐야? 구체적으로 뭘 하는데? 남편이 머뭇거리더니 파트너를 바꿔서 만나는 거야. 파트너를 바꾼다고? 응. 예를 들어서 김씨 부부가 오면 김씨 아저씨는 다른 아줌마랑 김씨 아줌마는 다른 아저씨랑. 그 순간 정말 기가 막혔어요. 진호야, 그게 무슨 말인지 알고 하는 거야? 알고 있어. 그런데 뭐가 문제야? 다들 성인이고 서로 동의하에서 하는 건데. 우리가 35년을 같이 살면서 이런 얘기를 하게 될 줄 몰랐어. 순자야, 시대가 바뀌었어. 너도 좀 열린 마음으로. 그날 정말 충격이 커서 큰딸 미경이에게 전화했어요. 미경아, 엄마가 너한테 상의할 게 있어. 무슨 일이에요, 엄마? 아버지가 이상한 소리를 해. 아버지가 한 이야기를 그대로 전해줬어요. 딸 반응이 예상과 달랐어요. 엄마, 요즘 그런 사람들 많아요. 뭐라고? 스와핑이라고 하는데 중년층에서도 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하더라고요. 너도 알고 있었어? 네. 뉴스에서도 나오고 인터넷에서도 그런 얘기들이. 딸마저 남편 편을 드는 것 같아서 화가 났어요. 미경아, 그럼 너는 아버지가 하자는 게 맞다고 생각해? 아니에요. 그런 건 아니고. 그냥 요즘 세상이 그렇다는 거죠. 아들 성민이에게도 전화했어요. 역시 비슷한 반응이었어요. 엄마, 아버지 나이에 그런 생각을 한다는 게 오히려 대단한 것 같은데요. 성민아, 무슨 소리야? 아니, 보통 아버지 나이 되면 그런 거에 관심도 없잖아요. 그래도 아버지는 아직 젊으시구나 싶어서. 아이들마저 이해할 수 없었어요. 남편은 포기하지 않고 계속 설득했어요. 순자야, 한 번만 가보자. 그냥 구경만이라도. 절대 안 돼. 왜 그렇게 고지식해? 다른 건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사람들만 만나보자고. 만나서 뭘 하는데? 그냥 대화도 하고 친해지고. 남편 말에 따르면 그 모임 사람들은 정말 평범한 중년 부부들이었어요. 의사, 교사, 회사원. 다들 사회적으로 성공한 사람들이라고 했어요. 그 사람들이 왜 그런 짓을 해? 짓이 아니라고 했잖아. 그냥 인생을 좀 더 재미있게 살려는 거야. 재미있게? 35년, 40년을 같은 사람하고만 살다 보면 지겹잖아. 가끔은 새로운 사람과 이야기도 하고 새로운 감정도 느껴보고. 남편 말을 들으면서 정말 이 사람이 제가 35년 동안 함께 산 사람이 맞나 싶었어요. 하지만 남편은 계속 압박했어요.
순자야, 나 이미 그 사람들한테 우리 부부 얘기했어. 뭐라고? 다음 모임에 우리가 같이 간다고 했어. 진호야, 미쳤구나. 약속을 했는데 어떻게 안 가? 그 후로 일주일 동안 남편과 거의 말도 안 했어요. 남편은 계속 모임에 가자고 했고 저는 절대 안 된다고 했고. 그러던 어느 날 저녁 남편이 충격적인 고백을 했어요. 순자야, 사실 나 이미 해봤어. 뭘? 그 모임에서 다른 여자랑. 그 순간 정말 머리가 하얘졌어요. 뭐라고? 미안해. 그런데 정말 별거 아니야. 그냥 호기심이었어. 호기심으로 다른 여자와? 응. 한 번만. 너도 다른 남자와 만나보면 내 기분을 알 거야. 그때 정말 남편을 죽이고 싶었어요. 진우야, 35년을 뭘로 보고 그런 짓을 했어? 35년이니까 더 그런 거 아니야? 서로 너무 잘 알고 있으니까 새로운 게 필요한 거지. 새로운 게 다른 여자야. 순자야, 너무 흥분하지 마. 요즘 세상이 그런 거야. 외국에서는 이런 게 보편적이라고. 남편이 들려준 그 모임의 실체는 정말 충격적이었어요. 60대 부부들이 모여서 파트너를 바꿔가며 만나는 거였어요. 처음에는 단순히 대화만 하다가 점점 친밀해지고 결국에는 그 사람들이 정말 그런 걸 해? 응. 그런데 아무도 이상하게 생각 안 해. 오히려 부부 관계가 더 좋아진다고 하더라. 좋아진다고? 서로에 대한 소중함을 다시 느끼게 된다나 뭐라나. 남편 논리를 들으면서 정말 이해할 수 없었어요. 그럼 나한테는 왜 얘기했어? 혼자 하면 되잖아. 혼자 하는 건 바람이고 같이 하면 취미야. 취미라고? 응. 부부가 함께하는 새로운 취미 생활이지. 그날 밤 정말 잠이 안 왔어요. 35년 결혼 생활이 무엇이었나 싶어서. 다음 날 남편이 또 다른 이야기를 했어요. 순자야, 그 모임에 나이 많은 부부도 있어. 70대도 있고. 70대가? 응. 그 할머니가 그러는데 인생이 이렇게 재미있는 줄 몰랐다고 하더라. 할머니가 그런 말을? 응. 할아버지도 완전 좋아하고. 서로 젊어졌다고 해. 남편이 소개해준 사람들은 정말 평범한 사람들이었어요. 은퇴한 공무원, 교사, 의사. 다들 사회적으로 성공한 중년 부부들이었거든요. 그 사람들이 어떻게 그런 걸 시작하게 됐대? 처음에는 등산 동호회였는데 친해지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그렇게 됐다고 해. 자연스럽게? 응. 술도 마시고 이야기도 하고. 그러다가 어떤 부부가 먼저 제안을 했나 봐. 남편 말로는 그 모임이 상당히 체계적으로 운영된다고 했어요. 규칙도 있고 에티켓도 있고. 무슨 규칙? 서로 강요하지 않기, 비밀 유지하기, 가족에게 피해 주지 않기. 뭐 그런 것들. 듣다 보니까 정말 조직적으로 운영되는 것 같았어요. 그런데 며칠 뒤 더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됐어요. 우리 동네 아는 사람이 그 모임에 있다는 거였어요. 순자야, 너 김씨 아줌마 알지? 아파트 402호. 응, 알지. 그 부부도 우리 모임에 있어. 뭐라고? 평소에 점잖고 조용하다고 생각했던 김씨 부부가 정말 믿을 수 없었어요. 그럼 우리 동네에서 그런 걸 하고 있었다는 거야? 응. 김씨 아줌마가 그러는데 처음에는 자기도 반대했다고 해. 그런데 해보니까 생각보다 괜찮다고. 괜찮다고? 부부 관계도 좋아지고 서로에 대해 다시 생각하게 되고. 그날 김씨 아줌마를 마주쳤을 때 정말 어색했어요. 평소처럼 인사를 나누긴 했지만
자꾸 이상한 상상이 들더라고요. 남편은 계속 저를 설득했어요. 순자야, 정말 한 번만 가보자. 마음에 안 들면 안 하면 돼. 진호야, 정말 그만해. 왜 그렇게 고지식해? 21세기인데. 21세기라고 해서 뭘 다 해도 되는 거야? 그때 남편이 정말 충격적인 말을 했어요. 순자야, 솔직히 말할게. 나 벌써 3번이나 했어. 3번? 응. 그런데 정말 괜찮아. 오히려 너한테 더 고마운 마음이 들더라. 고마운 마음? 응. 다른 사람과 비교해 보니까 내가 얼마나 좋은 사람인지 알겠더라. 남편 논리가 정말 이해가 안 됐어요. 그럼 나도 다른 남자와 만나보면 당신이 얼마나 좋은 사람인지 알게 된다는 거야. 그렇지. 미쳤구나, 정말. 하지만 남편은 포기하지 않았어요. 매일같이 그 이야기만 했어요. 결국 저는 궁금증을 참을 수 없어서 그 모임에 가보기로 했어요. 여러분, 제가 그 모임에서 본 것들은 정말 상상을 초월하는 것들이었어요. 60대, 70대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정말 그런 일들을 하고 있었거든요. 그리고 무엇보다 충격적이었던 건 모든 사람들이 너무 자연스러워 한다는 거였어요. 다음 편에서는 그 모임의 실체와 제가 그 자리에서 목격한 충격적인 장면들에 대해 들려드릴게요. 그리고 남편이 저한테 숨기고 있던 더 큰 비밀까지 말이에요. 제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 다음 편에서 뵙겠습니다.